이제 본격적으로 세운으로 들어가면은 스토리를 좀 짜야 돼요, 이제는. 제가, 자, 자민주수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일단은 그릇을 보면서 어떤 그 레벨을 갖다가 결정 짓는 거, 뭐 기륭이라고 판단해도 좋고, 좋은 명반이다, 안 좋은 명반이다, 보통의 명반이다. 이건 뭡니까? 기흉의 의미로 일단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건 원국의 기흉을 갖다가 보는 걸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 원국을 기반으로 한 대한의 기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흐름을 파악해라고 그랬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구체적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더라도 우선 기흉을 갖다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는가, 거기에 좋은 포인트가 어딘지 안 좋은 포인트가 어딘지 그걸 갖다가 파악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운이 있다면 그 대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보통인지 이걸 갖다가 파악하는데 계속 지금까지는 주력을 갖다 했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좀 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스토리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를 한번 짜 나가는데 한번 좀 주안점을 갖다 두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격국이나 아니면 별들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격국 또는 어떤 특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프린트를 조금 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운을 볼 때는 원국을 기본으로 봐야 한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일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반복하면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원국을 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운을 본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에 베이직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만을 보면서 그걸 길하다, 흉하다 논하는 것 아니면 혹은 대한만을 보면서 그 스토리를 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스토리를 짜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는 어떤 명반이다. 아니면 공무원틱한 어떤 조직 내에서 일원이 되어가지고 가는 조금 안정적인 명반이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미칠살 운세가 왔어요. 그러면 그 자미칠살 운세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살 위곤하는 운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칠살과 자미의 분위기가 우뚝 서는 이미지. 그죠? 그럼 이게 좋다라고 가정을 갖다 했을 때 조직 내에 있는 명반 같은 경우는 이때 성진이 돼요. 성진이 꼭 안 되더라도 그 조직 내에서 입지가 확실하게 굳어지고 인정받는 그런 스토리로 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원국에서 조직에 어떠한 몸담는 그런 명반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위맹의 어떤 기상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런 자기 독자적인 노선으로 갈 그런 공산이 씨앗으로 있었다면 요런 운세에 직장 다니다가 자기 업으로 돌아서겠죠, 물론. 하지만 일단 극단적인 비교로 내가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반 전체가 안정적이고 그런 어떤 공무원틱한 어떤 그런 구조였다면 자미칠살 운세를 조직 내에서의 화살 유건으로 상상을 갖다 하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짜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그러한 어떤 씨앗이 있었다면 창업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껴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조직 내의 안정적인 명반이라면 조직 내에서의 입지가 높아지는 거, 이걸 갖다 스토리로 짜나갈 거고요. 만약에 사업하는 명반이라면 그 자미칠살 운세에 자기 사업이 우뚝 서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업 확장 아닙니까? 사업 확장. 그 업계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 업계에서 이름이 한마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 만드는 회사 같으면 스프링 만드는 회사에서 한마디로 랭킹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대외적인 인지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가 많이 들어오고 내 제품, 내 회사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걸로 이제 상상을 갖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 봤을 때 일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자미칠살 운세가 오면 대체적으로 확장,
조금 더 사업 규모를 키우는 이쪽으로 스토리를 갖다 상상을 갖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결국 원국의 기본 베이스를 갖다 이해하지 못한 자미칠살의 운세에 대한 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반만 이해한 것이, 절반도 아닌 부분을 이해한 것이 된다. 그래서 원국의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원국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자, 결국에는 뭡니까? 12궁을 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12궁 전체를 본다라는 게 바로 원국을 본다라는 겁니다. 삼방사정만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선은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이 일단 우선입니다. 이 사람의 그릇을 판단하는 아주 중심, 사람으로 치면 그냥 뇌나 심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이.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그릇을 판단하는 아주 중심, 핵심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명궁이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내가 다 안 적어놨지만 일단 명궁이 일단 포인트. 그 다음에 신궁이 포인트. 됐죠? 그 다음이 복덕궁이 포인트. 자, 이 세 개로 라인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눈이 딱 명반을 딱 보자마자 명궁 보고, 그러니까 명궁을 본다라는 것은 어때요?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동시에 지금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신궁을 본다라는 거. 역시 혁과 삼방사정을 본다라는 의미지만 명궁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갖다가 본다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더 작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의 비중은 굉장히 조금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조금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신궁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슉 한번 훑으면 돼요. 됐죠? 그러고 나서 복덕궁을 갖다 봐야 돼요. 그러면 명궁, 신궁, 복덕궁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명궁을 이런 막대기라고 딱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궁을 이렇게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복덕궁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비중으로서 드러나는 면으로서는 명궁이 제일 커요. 비중이. 그래서 내가 지금 굵게 그렸죠. 그죠? 자, 하지만 신궁 역시도 그 명궁을 보좌하는 면으로서 그 역할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신궁이 명궁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 됐죠? 그래야 같이 설 수 있다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자, 복덕궁은 어때요? 지금 밑으로 그렸잖아요. 그냥 마치 땅으로 내가 그렸다 아닙니까? 베이스의 의미가 강해요. 베이스의 의미. 그래서 뭐 이 그림이 어떤 절대적인 표현법은 아니지만 어떤 그 비율이라든지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설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덕궁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인 역량이라든지 뭐 그 드러나는 면을 갖다가 바로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복덕궁은 조금 소극적인 어떤 면으로서의 베이스로서의 역할의 의미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명궁이 일단 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궁은 보좌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마치 보세요. 금방 역할은 지금 봤잖아요. 그죠? 요런 역할을 이해하면서 요 세 개를 마치 물감 섞듯이 딱 섞어가지고 하나의 색깔로 딱 이렇게 한번 상상을 갖다 딱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많은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명궁, 신궁, 복덕궁이 일단 딱 주요 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처궁을 봅니다. 특히 부처궁은 여자한테 비중이 조금 더 크다고 그랬죠. 그죠? 물론 복덕궁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남녀 공이 복덕궁을 갖다 보는 겁니다. 비중이. 됐죠. 그 다음에 부처궁 비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나머지 궁으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 궁.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자 보세요.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보세요. 전 나머지 궁 있죠. 나머지 궁. 그래서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복덕궁이 될 수도 있고 부처궁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궁이 될 수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러한 궁에 있는 길화가 삼방사정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궁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안에 있는 그 비중처럼 되는 게 있다고, 경우의 수가. 어떨 때? 대표적으로 기억납니까? 차성안궁을 하거나 협으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차성안궁. 자, 그리고 협. 그래서 차성안궁이나 협을 통해서요, 한마디로 그 세력이,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그 영향력이 명궁에 한마디로 삼방사정, 한마디로 메인으로 들어오는 명반이 있습니다. 그런 명들은 사이드에 있는 궁을 그냥 단순히 좀 미미한 어떤 에너지로 상상하시면 그건 오산이 된다고. 그럼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명궁입니다. 대궁, 자, 관록궁, 재백궁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그때 명반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관록궁이 되죠. 자, 근데 자 볼게요. 여기가 명궁이 되었을 때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이면 협 같은 경우도 영향력을 미치려면 여기에 짝승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협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협의 짝성이 없으면 이 협은 일단은 그 비중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삼방사정이 더 중요해요.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관록궁에서 예를 들어서 록으로 치봅시다. 록으로. 그러면 여기 록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협으로서 록이 지금 들어와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택궁이 되고요. 자, 노복궁이 돼요. 전택궁과 노복궁, 특히 노복궁 같은 경우는 사이드궁으로 빠져요. 비중이 떨어지는 궁이라고.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록이 록이 있고요. 여기에 록존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화록 녹조는 이 명반에서 사이드궁으로 빠져 있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영향력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관록궁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갖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냐면 원래 여기에 사이드궁으로 있을 때 록의 효용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본다면 그럼 쌍록으로서 끌어왔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면 이게 200으로 올라간다. 이 숫자는 뭐 적응적인 거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효과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록이 있다. 근데 살아있는 건 둘 다 잘 살아있어 지금. 아주 단단하게 잘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있는 명반하고 똑같이 사이드궁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록이지만 잘 살아있는 명반인데 요렇게 있는 명반하고 여기에 록이 있으면서 잘 살아있는 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록을 쥔 듯한 어떤 의미로서 접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이런 경우 있죠. 이거보다 더 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궁인데 이 대궁에 있는 복덕궁이죠. 아니면 관록궁의 대궁이 되는 부처궁이죠. 여기에 어떤 록이나 록존이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차성안궁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때요? 이 사람한테 바로
강하게 비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복덕궁과 북처궁은 명궁, 신궁에 약간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진다 아닙니까? 그 정도를 갖다가 높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그거는 일단은 순서를 갖다 정하실 때, 그 중요도를 갖다 정하실 때 일단 명궁 삼바사정이 우선하지만 어쨌든 그 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삼방사정, 뭐 복덕궁, 부처궁을 보면서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한마디로 기본을 갖다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정성의 묘왕리암이죠. 뭐 정성이도 비껴서 묘왕리암이고요. 묘왕리암을 갖다 보실 때는 일단은 묘왕지가 될 때 긍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커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묘왕지가 될 때 비교적 좋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한 함지가 되더라도 그 의미를 갖다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방향성에 따라서 그 차이가 조금 크다고 그랬죠. 특히 직업적 방향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왕지일 때는 물질, 실질 이쪽으로 포인트 맞출 때가 훨씬 더 묘왕리암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요. 묘왕리암이 되는 게 더 좋고요. 한 함지가 되더라도 형이상학, 전문성, 명예 이쪽으로 간다면 그 한 함지가 되더라도 그 안 좋은 데미지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 분명히 기억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짝성이었습니다. 짝성. 자, 이 명반이 좋나 안 좋나를 갖다 판단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톱어보면서 다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편법을 갖다 쓴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근데 그 편법도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기본에 기준한 어떤 그런 편법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짝성을 봤을 때 그 효용 가치가 짝성을 보지 않았을 때 효용 가치하고 아주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기에서 착안해 가지고요. 일단 짝성을 본 걸 먼저 팍팍팍팍 땡겨 온다고. 되시겠죠? 그러면 짝성을 본 것부터 딱딱 보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근데 그 짝성은 뭐랬습니까? 길성을 보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그 흉성을 보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길성을 보는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성이 짝성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후에 쓰거든요. 그래서 자 길성 한번 불러볼게요. 보필, 괴월, 창곡, 롱마, 쌍록. 자 이겁니다. 금방 이야기한 얘네들입니다. 이들이 일단은 주변에 어떻게 보좌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명반의 구성이 안정성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안정성을 갖다가 크게 어시스트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필 아닙니까? 보필. 자, 보필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괴월이나 쌍록이나 이런 어떤 그런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창곡이나 롱마가 된다 했다 아닙니까? 되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짝성에 유물회가 봐 들어간다라는 그 포인트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방 앞에서 결국에는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자 짝성을 보는 그 후순위로 이야기하는 게 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록이 짝성으로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록마로 있든지 아니면 쌍록으로 있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있더라도 록의 상태를 봐야 돼요. 록의 상태를. 그러니까 외궁으로 빠져 있든 아니면 안으로 들어와 있든 록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자 지금 계속 지금 명반을 파악해 들어가는 걸 지금 라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록의 상태는 왜 중요하느냐면 자, 록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장은 빠르게는 어떤 성과물이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 이걸 갖다 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어떤 원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록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명반의 살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갖다 해요. 그래서 성과물을 맺는 작용도 하지만 명발을 안정화시켜주는 조금 진정시켜주는 자 살성에 대해서 그 살성을 갖다가 아마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뭐를 갖다 던져줘야 됩니까? 화롱록존 아닙니까? 그럼 그 화롱록존이 살아있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그 풍파 한마디로 그 굉장히 조금
이 우여곡절을 갖다가 조금 줄이는데 역할을 갖다 한다고요. 던져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갖다 동시에 한다라는 거 기억을 갖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균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어떤 부분이고 이거는 계속 공부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균형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명궁, 신궁, 복덕궁 플러스 또 기타의 궁들을 갖다 보면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얼마나 균형이 맞춰져 가는지.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으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쉽게. 자, 내가 지금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고학력자입니다. 근데 내한테 뭐 관상을 치면 어떤 그런 그 담담과 과학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손한 마음, 조금 그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 어떤 역량에 비해서 낮은 어떤 그런 위치에는 한마디로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고학력 실업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고학력이라는 것은 길이다 아닙니까? 고학력이라는 것은 길이지만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받쳐줄 만한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은 최상급으로 올라가겠지만 그걸 갖다가 받쳐주는 어떤 능력 이게 치고 나가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력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쓰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대학원생이 아니고 나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 혹은 그 이하의 어떤 그런 졸업 학력자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자미두수로 치면 명궁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무너져 있지만 자, 복덕궁에서 어때요? 그걸 갖다가 오히려 조금 받쳐주는 성실성, 특히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무곡 같은 것들. 살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곡 같은 별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무직하게 그 어떤 일을 갖다 상황을 갖다 받아들이는 어떤 형상이 된다고. 그래서 작지만 하나하나 성실하게 모아나가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명궁, 신궁, 복덕궁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좋으면 최고로 좋지만 그렇지 않고 명궁이 조금 약간 살성들이 있으면서 조금 안 좋더라도 다른 사이드 궁에서 그걸 갖다가 오히려 그게 걸맞게 같이 조금 발맞춰 준다면 오히려 그냥 낮지만 그런대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고 한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법수고 이렇게 명관을 계속 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자미와 일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원국을 본다라는 것은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반 전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명반 전체를 어떤 프레임으로 일단 본다면 거기서 명궁, 신궁, 복덕궁이 내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자미두수 내에서는 중요한 어떤 정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미와 일월입니다. 대신에 이걸 갖다 맨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이 중요도는 비교적 다른 어떤 중요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니까 제가 후순위로 넣긴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이걸 갖다 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우리 관상에서 정신기를 갖다가 부분에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거기서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은 뭐입니까? 신이다 아닙니까? 그죠? 신은 실제 생활하면서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근본이라는 것은 결국 분명한 어떤 그런 차이를 갖다가 또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근본 라인, 근본 어떤 그런 신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자미두수 명반 내에서는 궁으로서는 복덕궁이 될 것이고요. 별로서는 자미의 상태나 자미의 상태, 이게 대장별이니까. 그래서 자미의 상태를 보면서 그 근본 근원을 파악을 갖다가 하고요. 그리고 1월을 보면서 명반 전체의 어떤 그런 어떤 유기성이라든지 역동성이라든지 한마디로 조금 움직임성이 원활할지 기름칠이 좀 잘 돼가 바퀴가 잘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를 갖다가 보는 그러한 좀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 금방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할게요. 첫 번째,
운을 볼 때는 반드시 원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봐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원국을 본다라는 것은 12궁을 보는 것인데, 자, 첫 번째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그 다음에 신궁, 복덕궁. 그래서 명궁, 신궁, 복덕궁 순위로 딱 들어간다. 됐죠? 그러고 나서 부처궁 본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궁에서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본다. 됐죠? 근데 그렇게 본다, 안 본다의 어떤 그런 포인트. 본다면 어떤 포인트로 보느냐 봤더니 일단 묘학리함을 보고 그 다음에 짝성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록의 상태가 지금 어떻는지를 보면서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전체적인 균형이 어떻는가를 갖다 봐 들어간다. 이거 보고 나서 진짜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중요도는 제일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미의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근원, 근본을 갖다 보는 것이고 1월의 상태를 보면서 실제로 얼마나 이렇게 운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갖다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